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트로트 경영 프로그램 현역가 왕이에요. 아, 네. 이게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서서 뭐랄까 매주 누가 울고 누가 웃는지에 거의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가 됐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가 관련 기사 몇 개랑요. 이 현상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한 유튜브 영상 하나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목표는 단순히 경연 결과를 예측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무대 뒤에 설계도를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아, 그 설계도요. 네. 자료들을 보면 제작진이 시청률 때문에 심파, 또 계산된 스포일러, 심지어는 전략적인 논란까지 아주 고도의 장치들을 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쵸. 이건 단순히 한 방송 프로그램의 이야기를 넘어서요. 오늘날 미디어가 시청자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는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사례 연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딱 이거라고 생각해요. 어디까지가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만드는 영리한 연출이고 어디서부터가 출연자랑 시청자를 속이는 조작의 영역일까? 아, 그 경계선. 네.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패턴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바로 눈물, 즉 과도한 감정 자극, 소위 말하는 심파극 코드예요. 네. 특히 최연소 참가자인 빈예서 양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빈예서, 무대 도중 대성통곡,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방송 전에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저도 봤어요. 부담감이 심했나, 결국 노래 중단, 이런 자극적인 문구랑 같이요. 저도 그 기사 제목만 딱 보고 아니 어린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노래를 중단했을까 하고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저도요. 당연히 팬들은 걱정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해서 본방송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유인책이죠. 그런데 저희가 본 분석 영상에서는 바로 그 지점에 의문을 제기해요. 정말로 노래를 중단한 게 맞냐는 거죠.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실제 방송을 보면 노래를 아예 멈춘 게 아니거든요. 노래 간주 부분에서 감정이 북받쳐서 잠시 울먹이는 모습이에요. 아, 간주 부분에서? 네. 물론 그것도 감동적인 순간이지만 이걸 노래 중단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위기 상황처럼 포장해서 홍보한 건 명백한 과장이죠. 분석 영상에서는 이걸 시청률을 위한 어마어마한 어그로라고 표현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모호함을 이용하는 거군요. 위기라는 인상을 딱 심어주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런 방식이 다른 참가자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아이돌 출신이라 팬덤이 탄탄한 솔지 씨 사례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트로트 색이 없다 이런 혹평을 벗고 눈물을 쏟았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다들 깜짝 놀랐죠. 그렇죠. 아니 이미 다른 무대에서 극찬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던 실력파 가수잖아요. 맞아요. 그런 가수한테 그런 혹평이라니 시청자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죠. 그래서 분석에 따르면 이런 심사위원단의 갑작스런 압박은 사실상 감정적인 리액션을 끌어내기 위한 제작진의 의도적인 장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역경서사를 만들기 위해서요. 정확해요. 일부러 극심한 스트레스를 줘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 시련을 다음 무대에서 멋지게 극복해내는 성장 드라마를 쓰는 거죠. 분석 영상에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만든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혹경으로 지옥에 떨어졌다가 다음 무대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극찬을 받는 그림.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죠. 네. 이건 시청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서사 공식 중 하나니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예전에 나는 가수다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실력파 가수들이 예상치 못한 평가에 힘들어하고 그걸 이겨내는 모습에 저희가 더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있었죠, 그런 거. 결국 감정을 자극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판 자체를 짜는 단계로 넘어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서 지적하는 스포일러 문제가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놀랍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이번 분석의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솔지 씨, 김태현 양, 이수연 양을 포함해서 여러 참가자들이 본인의 SNS 계정에 결승전 방청객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어요. 아, 직접? 네. 그냥 올린 것도 아니고 많이 와주세요 하면서 두 손 모아 비는 이모티콘까지 딱 붙여서요. 잠깐만요. 그건 그냥 나 결승 갔어요라고 동네방네 떠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스포일러는 거의 금기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전에 비슷한 일로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상황이 더 기묘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자료에서도 중요한 배경 정보를 짚어주는데요. 네. 바로 이전 시즌인 불타는 트롯맨에서 심사위원이었던 신유 씨가 팬카페 스태프의 작은 실수로 결승 진출자 관련 스포일러 논란에 휩싸여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공정성이 생명인 오디션 프로그램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면서 기사도 많이 났고요. 프로그램 폐지하라는 말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가자들이 그것도 여러 명이 본인 공식 계정으로 대놓고 스포일러를 했는데 이렇게 조용하다고요. 이상하죠. 언론의 비판 기사는커녕 이렇다 할 논란조차 없어요. 그러게요. 과거의 경험으로 스포일러의 파급력을 누구보다 잘 알 제작진이 이걸 몰랐을 리도 없고 또 막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분석에서는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제작진이 이 상황을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전체 그림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거예요. 와,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담한데요. 그렇다면 이 가설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제작진이 스포일러를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인 빈예서 양은 왜 아무 게시물도 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냥 빈예서 양 측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조심성이 많거나 신중한 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전략이 되죠? 그게 바로 이 전략의 가장 교묘하고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른바 역스포일러 전술이죠. 역스포일러요? 네. 다른 참가자들이 SNS로 저 결승 갔으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팬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동안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빈예서 양은 철저하게 침묵을 지켜요. 아,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방송 예고편과 홍보기사에서는 빈예서 양이 무대에서 대성통곡을 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만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다른 사람들은 다 결승 간다고 하는데 제일 잘하는 애만 아무 소식이 없고 심지어 울었다는 뉴스만 나오니까. 그렇죠.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른 애들은 다 소식이 있는데 왜 빈예서만 조용하지? 게다가 무대에서 울기까지 했다고? 설마 정말 탈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와, 결국 빈예서 양의 스포일러 없음이 역설적으로 그녀의 탈락 가능성을 암시하는 가장 강력하고 극적인 장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스포일러를 한 사람도 안 한 사람도 모두가 각자의 역할로 이 거대한 드라마의 배우가 되는 거군요. 그런 셈이죠. 결국 자료에서는 빈예서 양을 포함한 10대 참가자들이 모두 시청률을 위한 큰 그림의 일부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네요. 네. 분석은 이게 시청자들이 마지막 탈락자 발표 순간까지 채널을 고정하게 만드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전이라고 결론 내려요. 그리고 아마 그 최종 탈락자 발표는 이번 주 방송에서 시원하게 공개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더라고요. 아, 또요? 네. 가장 긴장되는 순간에 화면을 멈추고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라는 자막을 띄우면서 시청자들의 애를 태울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정말 시청자들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거네요. 이렇게 판을 짜는 게 스포일러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있죠. 경연의 핵심인 대진표 짜는 방식도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홍지윤 씨랑 차지연 씨의 대결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객관적인 지표만 보면 사실 승패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매치였어요. 그렇죠. 유튜브 영상 조회수나 대국민 응원 투표 순위, 팬덤의 크기 같은 걸 보면 이미 스타덤에 오른 홍지윤 씨가 신인급인 차지연 씨를 압도하거든요. 논리적으로는 홍지윤 씨의 무난한 심리가 예상되죠. 하지만 분석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는 거죠. 네. 오히려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런 뻔한 결과는 재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분석에서는 제작진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해 일부러 홍지윤 씨를 패배시키는 의외의 결과를 연출할 수 있다고 예측해요. 일부러요? 네, 이건 단순히 누가 더 잘했냐의 공정성 문제를 떠나서 모두가 우승 후보로 생각하는 인기 참가자를 방출보라는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니 홍지윤이 어떻게 떨어질 위기에 처해 하면서 팬덤이 들썩이고 엄청난 화제가 되겠네요. 바로 그거죠. 이변과 위기야말로 서바이벌 프로그램 최고의 흔행 카드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또 다른 논란의 중심인 홍자 씨의 사례도 아주 흥미로워요. 최근 무대 실수 때문에 실력 논란이 불거졌는데 또 한편에서는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그분은 정말 상황이 복잡하네요. 이 상황은 이 큰 그림에 어떻게 들어맞는 건가요? 분석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홍자 씨의 악재가 제작진에게는 호재가 되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악재가 호재라뇨? 생각해보세요. 이미 실력 논란이 있는 홍자 씨를 방출 후보 명단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시청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갑론을박이 벌어질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거봐 실력이 부족하니 떨어질 줄 알았다는 쪽과 그래도 너무하다 이건 마녀사냥이다라는 쪽이 맞붙으면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전쟁터가 되겠죠? 네네. 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와, 그렇다면 일부러 패배시킨 홍지윤 씨나 논란의 중심에 선 홍자 씨 같은 인물들은 정말 탈락하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요. 분석에서는 이들을 방출 후보라는 벼랑 끝에 몰아넣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지적해요. 아, 그 자체가 네. 그리고 다음 회차에서 추가 합격이라는 카드를 통해 극적으로 구제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죠. 위기를 겪고 부활하는 서사를 또 한 번 써먹는 거예요. 그래야 시청률이 오르니까. 그렇죠. 그래야 시청률 그래프가 폭발적으로 치솟을 테니까요.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정말 하나의 잘 짜인 각본 같아요. 참가자의 눈물을 감정적 장치로 활용하는 것부터 스포일러와 역스포일러를 이용한 고도의 심리전, 그리고 인기 가수의 전략적인 패배를 연출해서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까지. 네. 이 모든 게 단순히 경연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청률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거대한 드라마를 설계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의혹을 자세히 들여다봤네요. 그렇죠. 이건 현역가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보는 리얼리티 TV라는 장르 전체의 본질과도 연결돼요. 아,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연출인지 그 경계가 점점 더 흐릿해지고 있잖아요. 이번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제작진이 단순히 벌어지는 상황을 카메라에 담는 수동적인 기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복잡하고 다층적인 전략으로 드라마를 아주 적극적으로 창조해내는 창조주에 가깝다는 거죠. 이건 결국 이 방송을 보는 청취자이신 당신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TV를 볼 때 과연 우리는 순수한 경쟁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주 잘 만들어진 각본을 소비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이번 분석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설계하는 제작진의 의도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런데 그 무대 위에 있는 참가자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만약 이 모든 분석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더 많은 인지도와 성공을 위해 이 거대한 드라마의 일부가 되는 것에 기꺼이 동의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웃고 울어야 하는 걸까요? 다음에 TV에서 눈물을 흘리는 경연 참가자를 볼 때 그 눈물이 과연 누구를 위한 눈물인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